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KB증권에서 인터넷 게임 미디어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이동윤이라고 합니다. 네, 2020년에는 저희 섹터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그 소비 행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하게 이전되는 모습을 보였고, 이에 따라서 플랫폼이나 컨텐츠 그리고 이커머스 사업 분야가 수혜 업종으로 각광을 받았습니다. 반면에 광고 업종이나 박스오피스 같은 컨텐츠 업종 중에 일부는 상당히 지금 불황 또는 이제 고전을 면치 못했는데요. KB증권은 인터넷 게임 미디어 업종이 이제 2020년에 이어 21년에도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인해서 플랫폼들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장되는 해였다고 하면은 내년에는 경기 정상화와 더불어 실적 성장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해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인터넷 업종 같은 경우는 광고 경기가 회복되는 가운데 신사업 확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실적이 고성장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컨텐츠, 클라우드, 이커머스와 같은 사업 분야가 지속적으로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업종 탑픽으로는 카카오와 차선호주, 네이버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은 2020년에 출시가 지연되었던 다수의 신작 게임들이 출시가 되면서 신작 모멘텀과 더불어 실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게임 업종 내 최선호주로는 NC소프트, 차선호주로는 컴투스를 제시하겠습니다.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방송과 광고 경기가 올해 기저를 저점으로 2021년에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영화 시장 같은 극장 산업 같은 경우는 2019년과 같은 수준의 성장성은 기대하기 어렵겠지만 유의미한 회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업종 탑픽으로는 제일기획, 스튜디오 드래곤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실적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게임 커버리지 합산 영업이익은 내년에 46%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펄어비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대형주들이 양호한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미디어 업종 같은 경우는 내년 영업이익 성장률 58%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CJ CGV가 올해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한 이후에 내년에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커버리지 전반적인 영업이익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인터넷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 사례를 살펴보면 크게 세 차례 주가 랠리가 있었는데요. 2013년 전후로는 이제 모바일 성장이 가속화되던 시기였습니다. 네이버가 그 당시에 이제 매출의 구성이 PC 쪽에서 모바일로 빠르게 이전이 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 카카오 역시도 이제 증시의 우회 상장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이 모바일 수요가 좀 많이 각광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2016년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의 고성장이 부각이 되었었는데, 그 당시 2015년 네이버가 네이버 페이를 출시한 이후에 이제 네이버 페이와 연계된 이커머스 산업이 급속도로 확산이 되면서 네이버가 이커머스 시장에서 가지는 입지 역시 빠르게 확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 들어서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인터넷 플랫폼 기업들은 또 한 번의 호황기를 맞았습니다.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이 이제 언택트 또는 온라인 환경으로 많이 이전이 됨에 따라서 컨텐츠나 이커머스 그리고 플랫폼 사업의 전반적인 수요가 증가를 했고, 이에 따른 수혜로 인해서 플랫폼 기업들은 이제 실적이나 전반적인 산업의 고성장이 기대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021년에도 저희는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기대하고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올해가 플랫폼 확장의 기간이었다라고 하면은 내년엔 이런 신사업들이 전반적인 수익화가 가속화되는 구간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광고 산업의 반등과 더불어 실적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히 광고 시장 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광고 시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역성장을 기록을 했고, 전체 매체 중에서도 가장 성장성이 높은 디지털 광고 시장의 경우에는 성장성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전통적인 검색과 배너 광고 시장의 성장률은 좀 다소 부진했는데, 이런 부분을 성과형 광고 도입으로 인해서 좀 높은 성장을 기록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국내 플랫폼 또는 대형 매체들의 성과형 광고 시장 진입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성과형 광고라 함은 이제 소비자들의 행동 패턴 데이터를 바탕으로 맞춤형 광고를 제작하게 되는데, 이렇게 됐을 때 광고의 효율과 판매율 모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먼저 광고 효율의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맞춤형 광고를 제공하게 됨에 따라서 광고주들 입장에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예산으로도 높은 효율을 볼 수 있게 되고, 플랫폼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광고를 판매할 수가 있게 됩니다.
판매 효율 측면에서도 기존의 선판매 방식으로 판매되었던 디스플레이 광고가 성과형 광고 도입으로 인해서 일부는 실시간 매매 방식이 병행이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판매율 역시 높아지고 이에 따른 광고 매체 또는 플랫폼 기업들의 매출 성장 역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올해 연중에 성과형 광고를 도입을 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비즈보드라고 하는 서비스를 도입을 했는데 비즈보드의 매출 고성장을 올해와 내년에 이어 기대하고 있는 이유는 첫 번째는 이제 광고주의 높은 수요로 인해서 인벤토리의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올해 4분기부터 가격 인상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기존의 카카오톡 채팅 탭 목록에서 추가적으로 카카오톡 내 샵 탭, 다음 모바일 앱, 그리고 카카오 페이지나 다음 웹툰과 같은 추가적인 앱으로의 매체 확장으로 인해서 매출 고성장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컨텐츠 시장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웹툰을 중심으로 핵심 IP를 다수 확보한 가운데 영상이나 게임 등 분야로의 IP 확장이 본격화되는 구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웹툰의 향후 성장 잠재력이 굉장히 높다고 판단을 하는데 네이버와 카카오 모두 내년 기준으로 글로벌 거래 대금이 1조 원을 무난하게 넘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IP의 확장 측면에서도 앞으로 기대가 되는 부분인데 네이버와 카카오의 전략이 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최근에 CJ ENM, 스튜디오 드래곤과 같은 회사들과의 지분 교환을 통해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IP를 확보한 이후에 이제 IP를 활용하는 영상 제작이나 그리고 연예 기획사라든지 컨텐츠 유통 측면에서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다방면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최근 몇 년간 이제 연예 기획사라든지 아니면 드라마 제작사와 같은 영상 쪽에 대해서 투자를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최근에 카카오 TV 플랫폼을 오픈하면서 유통 쪽에도 공격적으로 진입을 하는 모습입니다. 저희가 이 IP에 주목하고 있는 이유는 해외 시장 진출에 있어서도 기존의 사업 대비 훨씬 용이하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해외에서 신사업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 이미 선점하고 있는 플랫폼들이 있는 반면에 컨텐츠를 가지고 해외 시장에 진출했을 때는 컨텐츠의 경쟁력만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국내 기업들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의 IP 강화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게임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게임 업종 역시도 과거에 세 차례 랠리가 있었습니다. 2014년 전후로는 중국 게임 시장 성장에 따른 관련 기업들, 특히나 이제 경쟁력 있는 IP를 보유한 기업들에 대한 수혜가 집중되는 구간이었고요. 그리고 2016년에서 17년에 걸쳐서는 모바일 MMORPG 관련된 빅사이클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리니지2 레볼루션이나 리니지 M과 같은 대작 MMORPG 게임들이 흥행을 하면서 시장과 주가 상승에 크게 기여를 했었고요. 2020년에 들어서는 코로나19로 인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을 특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코로나19로 인한 국내 업체들의 수혜가 큰 구간은 아니었지만 당시 미국 기업들을 포함한 글로벌 게임 기업들의 PER 밸류에이션이 리레이팅 되는 과정에서 국내 업체들 역시 주가가 동조화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2021년에는 이제 펀더멘털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신작 게임 출시가 다수 지연되었다라고 하면은 내년에는 해당 게임들의 출시가 재개되면서 신작 게임 출시 사이클과 실적 성장이 모두 예상되고 있는 구간입니다. 국내 게임 시장의 월간 매출액 트렌드를 살펴보면 2017년 리니지 M 그리고 2019년 리니지 2M 출시의 직후 매출 피크를 찍은 이후에 전반적으로 우하향 추세를 보여왔는데요. 그 기간 동안 유의미한 대작 게임이 장기간 흥행한 사례가 많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도 바람의 나라가 매출 상위권에 진입한 사례를 제외하고 대작 게임의 장기 흥행 사례가 많지 않았었는데요. 반면에 이제 매출 탑 10의 기업 게임들을 작년과 좀 비교해서 보시겠습니다. 2020년의 주요 키워드는 MMORPG, IP, 중국 세 가지로 묶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국내 게임 시장은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모바일 MMORPG 중심의 강한 수요를 보이는 모습이 지속되었고 2021년에도 비슷한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명 IP에 대한 마케팅 효과가 더욱 뚜렷해짐으로써 이런 IP에 대한 시장의 의존도 또는 선호 현상은 더욱더 강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게임들이 국내 순위권에서 미치는 영향력 또는 그 순위권에 진입하는 사례들이 점점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게임들의 특징은
한국의 매출 상위 게임들이 MMO 또는 RPG 장르에 집중돼 있는 것과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전략이라든지 좀 장르가 다변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좀 새로운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한국 게임들의 상대적 약세는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출시 일정이 좀 다수 지연되었던 부분 역시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대작 게임 라인업을 좀 간단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4분기에 넷마블의 세븐나이츠 2 출시를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NC소프트, 펄어비스, 컴투스, 그리고 카카오게임즈 대부분의 회사들이 대작 게임 라인업 출시를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인터넷 게임 업종 내 탑픽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영업이익 고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광고 매출 성장 지속에 따른 매출 성장,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사업 쪽에서의 확장과 더불어 비용 절감에 따른 영업 적자폭 축소로 인해서 전반적인 연결 영업이익 고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비즈보드 매출액은 내년에 65% 성장한 3,600억 원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매출 증가의 요인은 앞서 설명드렸던 부분과 같이 인벤토리 사용률 증가, 가격 인상, 그리고 매체 확산 효과에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유료 콘텐츠 역시도 내년에 거래액 1조를 돌파를 하면서 특히나 피코마 일본 사업의 매출 성장이 이제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게임 업종 내 탑픽으로는 NC소프트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창사 이래 대작 사이클이 좀 많이 집중되는 한 해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내년 1분기 블레이드 앤 소울 2 출시를 시작으로 하반기에는 프로젝트 TL이라고 하는 PC MMORPG 대작과 아이온 2까지 최대 3종의 출시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작 모멘텀과 더불어 실적 고성장 역시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 예상 밸류에이션은 PER 기준 16배 수준으로 글로벌 피어들 대비 여전히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 업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미디어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되었던 방송과 영화 시장의 턴어라운드가 예상되는 가운데 컨텐츠 시장 역시 활성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이사항은 광고 산업이 이제 디지털 포트폴리오 중심으로 재편을 하게 되면서 비용 절감을 충분히 진행을 해두었던 가운데 내년에 수요가 회복되었을 시에는 강한 영업이익 성장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미디어 업종 내 탑픽으로는 앞으로 지속적으로 컨텐츠 수요가 높게 유지될 것으로 기대되는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효율화된 비용 구조를 바탕으로 영업이익 고성장이 예상되는 제일기획 2개 종목을 제시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 게임 미디어 업종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